이건 경이에요. 경은 뭐라고 그래요? 경맥, 경락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책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혈이 순행하는 통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수태음 폐경에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 경락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손으로 간다. 손으로 흐른다. 근데 어떤 장부에게 폐에 해당하는 경맥은 어디로 간다? 손으로 간다. 그럼 이 태음은 뭐에 해당할까요? 경맥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맥의 기운은 태음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경은 태음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태음은 어떤 기운이냐면 습을 얘기해요. 습. 혹시 지난 과정 중에 풍한, 서습, 조화라고 하는 6가지 기운 배우셨어요? 예, 그걸 육기라 그래요. 육기. 그러니까 육기 중에 어떤 기운? 습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 경맥은 손과 발로 나눠서 12개지 손과 발로 굳이 나누지 않고 경으로만 얘기하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기가 육경을 타고 자연의 기운과 인체의 기운이 상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태음 습은 습기가 폐경을 따라서 손으로 유행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연의 기운이. 그러면서 폐가 갖고 있는 생리와 병리 현상이 경을 따라서 어디로 나타난다? 손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 나타날 때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기혈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리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 쪽으로.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경혈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자, 요게 상응해서 오늘 배워야 될 거 어디로 이어져요? 수, 양명, 대, 장, 경 그러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이 양명은 뭘까? 그럼 양명은 습, 양명은 조. 풍한서습 조화 중에서 2개 했어요 벌써. 풍한서습 조화 육경 중에서 습과 태음경은 습과 양명경은 조의 기운을 서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맺어놓은 거예요. 표리관계. 폐와 대장은 어때요? 이거 표리관계죠? 이렇게 짝이 맺어진 거예요. 유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수태음 폐경은 어디로 가요? 쪽으로 가요? 양쪽으로 가요? 했잖아. 폐경은 손으로 가는데 어느 쪽으로? 쪽으로 간다. 양명경은, 대장경은 경이 어디로 가요? 양으로 간다. 양으로 간다죠? 그러니까 요건 표리관계니까 똑같이 요 안쪽에서 태음경이 요리 지나가면 양명경은 바깥에서 어느 쪽에서 지나갈까요? 1번, 2번, 3번 그러면 1번 짝이니까 같이 나란히 이 적백육자라는 선을 경계로 안쪽에서는 태음경이 바깥에서는 양명경이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작용을 한다? 습과 조함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 두 경은 우리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한다? 습도를 조절한다. 습도를 조절한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태음은 습기야, 습기. 육기로는 습기인데 폐가 5장에 배속해서 5기로 말할 땐 뭐예요? 금이에요, 금. 맞죠? 오행이 금 맞죠? 이 금이 갖고 있는 특징은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이니까 얘 기운은 조한 기운이에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은 습기인데 장부는 조한 장부다 그러니 조할 수 있는 장부. 그러니까 병리 현상이 여기서는 주로 어떤 게 나타나요? 습기로 유행해서 나타날 때는 가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폐는 감기가 오면 어떻게 처음에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생기죠. 그러다가 점점 만성이 되면은
어떤 작용이 나 나중에? 건조해져서 그 폐가 지나가는 경로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인후, 기관지 이런데 어떻게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염증. 이렇게 인후염, 기관지염 이렇게. 그 수태염 폐경은 상처 중에 가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 흉민이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가래로 육기로서 자연과 교류할 때 기운으로서는 가래가 몸에서 이상이 있으면 가래와 기침이 생기지만 점점 지나면서는 뭐가 돼 이게 인후염, 기관지염, 가슴이 답답한 이런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기침하고 막 건조하고 이럴 때는 습기로 가습기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이 너무 축축하면은 습기가 많아 습도가 높으면 뭘 틀어줘요? 그 이제 건조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습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런 식의 질병이 주로 나타나는 거라면 얘는 양명은 조한기운이요. 대장은 폐와 대장은 오행분리표에 의하면 목화토금수정에 어디에 속하죠? 오행에? 그렇지. 이것도 금에 속해. 그러니까 금은 가을의 기운이다 보니까 얘도 조한기운이죠. 얘도 조해. 그러니까 자연의 육기와 상응하는 것도 조한기운이요. 그 대장이 갖고 있는 기운도 조한기운이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얘는 어떻게 돼요? 조한 걸로 인한 질병이 많이 생기겠죠? 그 대장은 건조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변비야, 변비. 이런 거. 그런데 양명이기 때문에 얘는 열이야, 열. 그러니까 어떤 열이 돼? 조열이 돼가지고 경락을 타고 올라가서 특히 안면 얼굴로, 이 양면경은 얼굴로 가니까 얼굴에 조열한 기운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럼 병리 현상이 뭐가 있을까? 제일 먼저 이제 공부하겠지만 대장경은 입을 돌기 때문에 치통. 치통이 우선 제일 먼저 가. 치통, 두통, 또 입을 도니까 구안화사. 이런 식의 질병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경맥이 주로 어떻게 된다? 조하기 쉽다. 그 조열한 기운으로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돼 있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면. 여기 지금 수태운 폐경에 흐르는 경맥에 있는 혈들은 전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놓는 거야. 내 몸에 그 나쁜 기운이 작용을 할 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생긴 것이 내 몸이 그거를 회복을 못하고 오래 끌어갈 수 있는 만성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나누는 거야 이게. 몇 단계로? 5단계로. 그걸 뭐라 그래? 정형, 수경합이라는 오수열로 해서 급성일 때는 무슨 혈? 급성. 정혈이 정혈이죠. 그 정혈은 급성. 그래서 여기 쓰임이 다른 거예요, 전부. 정형, 수경합이 병세가 몸 정기는 약해지고 병세는 강해질수록 쓰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성, 그럼 여기 만성은 어디 있어? 만성. 그러면 만성은 그렇지. 만성은 합혈을 쓰는 거지. 합혈. 그럼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럼 형혈은 어떻게? 정혈은 급성에 쓰고 형혈은 언제 써요? 이거 우수열 가르쳐 달라면서 뭘 쓰는지도 몰라. 신열, 몸에 열이 있거나, 심대열, 뭐 이런 거 있잖아. 열, 발열 이럴 때. 그 몸에 열이 생기면 형열을 쓴다. 그 다음에 수혈은, 요거는 습기로 인해 체중 절통 이렇게 돼 있죠? 오수열 쓰는 용도의 체중 절통. 체중이 뭐예요? 몸이 무겁다. 절통은 마디가 아프다. 몸은 무겁고 마디가 쑤시고 관절통, 신경통 이런 게 일어날 때 쓴다. 수열. 정형수,
경은 한열이 왕래하고 해수, 기침이 나고 이럴 때 경혈을 쓴다. 하혈은 만성질환으로 특히 만성질환이 되면 만성에 쓰는데 만성질환은 특징이 뭐예요? 음이 부족해져. 음이. 그래서 음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태음 폐경에 제일 병사가 들어오면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기침 아니에요? 기침? 기침이죠. 기침을 하는데 이때 하는 기침과 이때 하는 기침 종류에 따라서 달리 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침할 때는 가래도 있고 뭐 열도 나고 뭐 이럴 때 이거 골라 쓰는데 여기서는 그 가래보다는 마른 기침을 해. 마른 기침. 음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정형, 수경, 합까지 이렇게 해서 그 질병을 단계별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와 사기의 싸움 중에 사기의 성수에 따라서 어느 혈을 골라서 내가 쓸 것이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오수혈이에요. 그 다음에 원혈, 낙혈, 극혈은 그 쓰임이 따로 있죠. 원혈은 원기가 드나드는 곳, 낙혈은 표리관계, 대장에 기침도 하면서 변비가 있으면 낙혈을 쓴다. 응? 표리의 질병 같이 다스린다 주로. 극혈은 급성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침이 돌발적으로 막 나타나면 기침이 나타났으니까 어느 경에 가서 폐경에 가서 극혈을 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 이제 극혈을 쓰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 좀 풀렸어요? 좀 궁금한 게? 원혈은 이렇게 원혈 이렇게 써. 원혈은 근원 원자. 여기는 어디하고 통해? 여기는 태연. 원혈은 음경에 있는 원혈은 다 태자가 들어요. 그렇죠? 태연은 큰 연못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건 어디하고 통하겠어요? 원혈은 이건 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주 수도 이런 말 들어봤죠? 신주 수도. 우리 몸에 물기를 소통시키고 조절하는데 이 손천의 원기가 각 12장구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혈이 원혈이 되는 거예요. 원혈. 응? 원혈. 그래서 신이 물기를 소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키냐? 삼초를 통해서요. 삼초를 통해서. 그 삼초의 별명은 수도예요. 그래서 수도라 그래. 삼초의 별명은 수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일을 물을 기화작용을 해서 각 장구의 원혈에 영향을 이제 기운을 주는 거예요. 원기를 주는 거예요. 원기. 그 원혈은 원기가 드나드는 곳 그랬죠. 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신과 관련.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쓰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 그런 걸 이제 분석해 나가야죠. 그게 이제 경락경혈에 있는 그 주치, 혈성 이런 거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혈성이라는 걸 해놨다고. 혈성. 혈이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근데 지금 저 수태음 폐경에 아까 말씀한 대로 11개의 혈자리는 공통적으로 혈성이 어떤 공통적으로 있냐면 폐경이기 때문에 조한 기운 때문에 청열한다 그래요. 청열. 열을 맑게 한다. 열을 맑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윤폐예요. 윤폐. 폐를 촉촉하게 적셔줘. 이런 게 있어요. 왜 자꾸 음액이 부족해가지고 마른 기침하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피도 토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열, 윤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윤폐시킨다. 폐를 맑게, 열을 내려서 맑게 해준다. 얘는 또 어떻게 해? 양변경은. 도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청열. 얘는 근데 소종이라 그래. 소종. 붓거나 헐거나 종기. 붓거나 이런 것을 사그라뜨린다. 열이 좀 더 강하죠? 양기에서 일어난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열이라도 달라요, 여기가. 음경의 청열은 음허로 인한 허증으로 일어난 열을 일어난 거를 자음을 통해서 치료해주는, 음을 보충해서 치료하는 거라면 얘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열이 일단 성한 거예요. 열이 성한 거. 그래서 나타나는 게 전부 뭐 붓는 거니까 치통, 잇몸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잇몸이 붓고 막 이래. 충분히 아직 이 그 경락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설명을 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고 책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혈자리를 잡으면서 제가 이제 그 혈명과 관계에서 치료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들으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